안녕하세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프레시 스마일 치과 여광재 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비 오는 수요일이에요. 뭐 네. 놓고 오신 거 없어요? 아, 빨간 장입니다. 우리 명기 씨의 고정 질문 네. 수요일 날이면 여광재 원장님은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출신이시잖아요. 석박사를 다 수료하셨는데 가히 공부의 제왕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아,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해야 되니까 한 거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시간 잤어요? 몇 정답, 시간요? 정답. 아, 많이 잘 때는 많이 자고 네. 또 조금 잘 때는 조금 자고 컨트롤이 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답. 예, 정답. 자, 오늘요.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현주소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듣기로도 달라스에서 최초로 환자분들에게 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소개하셨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치과 의사분들이 이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신데요. 오늘 주제가 디지털 임플란트가 이 아날로그 임플란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제가 처음 달라스 환자분들에게 2016년 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소개시킨 지가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네. 되셨죠? 네네. 처음 제가 요 신기법을 환자분들한테 소개시킬 때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인치과의사 협회에서 네. 많은 동료 치과의사들이 그거 정말 가능해? 아하. 어허. 또는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고려의 소리가 높으셨군요. 네. 남이 안 가본 길을 이렇게 먼저 가는 이 선구자적인 입장은 사실 좀 두려움이 컸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누군가 이제 그 길을 터놓은 거를 이렇게 가는 거는 쉽지만 길이 없는 걸 길을 만들어서 가기는 참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치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랑니 발치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이러한 수술을 많이 할 때 보면 항상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붓는다든지 네. 네. 또는 아파요 또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통증이 있고, 네. 출혈 그리고 그래서 또 피도 좀 나고. 회복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잇몸을 완전히 절개를 한 다음에 열고 또 각도를 보면서 시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네. 칼을 대는 수술이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도입을 함으로써 실제 절개를 하지 않고 네. 안에 있는 뼈의 모양을 미리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수술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도는 정말 이제 컴퓨터 계산기하고 사람하고 이게 계산을 하면 누가 더 정확할까요? 나는 삐딱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 환자들이 통증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걸 해소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정확도도 높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옛날 손에 의존해서 하던 방식보다는 이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시도하게 되신 거군요. 네, 실제 이 방법은 개발된 지 10년이 이미 넘어요. 그래요? 개발됐었는데 네. 그런데 주변 장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고가여서 왜냐하면 예. 그 3D 촬영을 해야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안에 잇몸 안에 있는 뼈까지 네. 속속들이 체크하는 기계가 필요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겠군요. 그러면은 이게 흐름이라는 게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장족의 발전을 한 거죠.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한국도 이런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미국하고 한국의 이 그 디지털 네. 3D의 인기는 어느 정도예요? 처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아, 메디칼 그래요? 분야나 덴탈 분야 그리고 다른 여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두자 네. 역할을 하죠. 네. 그런데 한국에서 잘하는 게 있어요. 세컨 베스트가. 뭐죠? 일단은 우리가 들여다가 한국 거를 만들죠.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한국도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어가는 추세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그 예전에 아날로그라든지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하고 디지털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의 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네, 이제 보통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주말에 또 교회에 많이 가십니다. 그래요? 저희 환자분 중에 자기 친구는 임플란트 수술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 가서 예전에 수술했던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 붓고 아프고 힘들었어. 한 달은 예? 고생했어요. 이렇게 듣다가 저도 그렇게 고생합니까 하고 저한테 좀 두려워서 오세요. 네. 아하.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고생하시고 그 다음은 괜찮으실 겁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일단은 뭐 좀 불편한 건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긴가민가 하다가 예? 그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후에 음흠. 한번 체크업하러 오시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때 정말 너무 안 보여서 자기 친구가 정말 임플란트 수술한 거 맞아? 맞아. 네, 궁금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아날로그 임플란트에 비해서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그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현저하게 통증이나 출혈. 예,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요, 뼈가 좋은 경우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진짜 알고 싶습니다. 네, 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저의 동료 치과 의사들이 뼈가 없는데 어떻게 무절개가 가능해? 이렇게 항상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네.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이 어떤 거였냐면은 치아를 발치를 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해놓은 다음에 또는 몇 개월을 방치시키잖아요.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를 넣으면서 같이 뼈 이식을 했어요. 네.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할 때 뼈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궁금을 많이 했고요. 저희도 많이 그래서 궁금해요. 저희 치과에 와서 또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치아를 발치를 할 때 일단 아프잖아요. 너무 뭐 발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데요. 네, 뭐 이때- 아니면 통증이 심한데. 네. 네, 그렇습니다. 이때에 뼈 이식을 같이 해놓으면은 그런 방법이 네,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발치할 때 이미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아무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뭐 하겠지만은 그런데 시술 자체는 그냥 원데이 시술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뼈가 이렇게 발치할 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환자의 뼈를 면밀히 분석하고 네. 특히 앞니빨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없으면 굉장히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임시 이빨 뺐다 꼈다 하는 임시 이빨을 껴드리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앞니빨이 아무래도 그럼요. 그렇겠죠. 미관상으로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네. 위에 있는 보철물을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가 이미 준비가 돼 있고요.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이때에 주변의 치아들 요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요거를 다 미리 계산을 해요. 너무 계산적이다. 네, 그래서 치아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원하는 위치에 딱 들어가고 예. 그 오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치아를 바로 끼워 드릴 수가 있어요. 어허. 아하. 이때 이 치아는 계속 쓰는 건 아니고 네. 당분간 임플란트에 직접 붙어서 임플란트가 완전히 뼈하고 융합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쓰실 수 있는 치아라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받을 때도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받을 때, 물론 아날로그식으로 받을 때요. 이게 그 선생님께서 이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검이라고 하나요? 걔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형틀을 물어봐라, 또 빼라. 그거를 무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의 수십 번, 100번 이상은 물었다 뺐다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한 횟수도 많이 정확도가 높으니까 네. 줄일 수 있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제작만 된다면은 1회나 2회 정도
굉장히 적은 횟수로 편하게. 좀 작업을 이런, 할수 이런.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네. 그 사실은 병원에 와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환자분들의 상태가 다 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습니다. 뭐 뼈가 있어서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뼈를 삽입해서 이제 그게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보편적으로 본다면 오늘 제가 이게 지금 통증도 서서히 오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자 내비게이션으로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전체적인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은 일반적일 때. 발치를 하고 네. 네. 이제 뼈 이식을 해놓은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일종의 일종의 기초공사라고 하시면 네. 네, 그 기간은 뭐 아날로그든 내비게이션든 이거 다 뭐 거기는 똑같은 거죠. 네, 발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물어야 될 시간이니까. 네, 발치를 드물게는 발치를 하고 즉시 식립이라고 해서 이미디엇 임플란트, 즉시 식립 임플란트라는 거를 하실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임플란트는 항상 뼈하고 레벨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살짝 낮거나 살짝 높은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즉시 식립 같은 경우는 정확히 뼈가 얼만큼 생성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 예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신속하게 한다는 장점은 네, 있지만 그렇습니다. 후유증도 생길 수 있다는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감안해야 되겠네요. 네. 한국으로 그러니까 나 임플란트 하러 갈게. 그런 다음에 이제 하루에 모든 게 다 된다고 그래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더니 신기한데 네, 잘못하면 위험이 후유증이 있었네요. 생기고. 자, 그러면 일단은 발치를 하고 3개월이란 기간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가 다지기. 되는 기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진행되나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뼈의 상태를 체크하고 수술을 하기 위한 보조 장치들을 만들어요. 네. 아하. 그러고 나서 바로 식립에 돌입합니다. 네. 어. 그러고 나면은 이제 3D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수술을 과학적으로 네. 이제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시간은 얼마 안 걸리겠네요, 불과. 실제 이제 제가 수술을 했을 때 네. 마취하는 시간이 더 걸리고요. 수술하는 시간보다. 한 개 정도는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렇게나 빨리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증도 별로 많지 않고 불편한 것도 없고 네. 오히려 마취해서 얼얼해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정도다. 네, 이해가 그렇습니다. 되네요.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거네요. 보통 임플란트 수술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잇몸을 열고 네. 잇몸을 갈라서 열고 요 부분이 한참 또 걸려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의 각도를 정확히 보면서 시술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잇몸을 닫아야 돼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박테리아 인펙션이라든지 또는 출혈 그리고 수술 후에 부작용들이 무절개 시술,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에 비해서 현저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차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환자분이시고 네. 또 이제 병원에서 볼 때는 고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비싸고 보험이 적용이 안 오히려 되는 그래서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이 시술이 굉장히 고가가 아니냐 이렇게 또 그렇죠. 지레 겁먹을 수가 의문을 있어요. 가지실 분들이 있거든요. 대충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금액을 곤란해.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곤란한 질문인가요? 저희 병원에서도 아날로그 시술도 하고요. 네. 또 디지털 시술도 합니다. 아. 그리고 발치 후 즉시 식립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하고 있고요. 다 할 수는 예. 있죠. 네, 그런데 치과에 있어서 비용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체어 타임이에요. 음흠. 환자분이 의자에 앉아서 치과 의자에 앉아서 얼마만의 시간을 저희가 써야 되느냐. 네. 디지털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체어 타임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확 그렇죠. 줄어들죠. 예, 예. 그래서 아날로그 임플란트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금액적인 면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오, 이 소식이네요. 네, 약간의 그러니까요. 차이는 있지만 아하. 거의 무시할 정도 수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것보다 디지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고급 장비도 필요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가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격 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솔직하게. 네, 네. 이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조각경 씨하고 홍서범 씨가 부릅니다. 내 사랑 투유. 자, 원장님 그러면요. 이번에는 임플란트 할 때요. 네. 일반 아날로그 임플란트랑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차이점에 있어서 엑스레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기존의 아날로그 임플란트 때는 2차원 이미지라든지 이런 네. 걸로도 수술을 많이 했었어요. 음흠. 그런데 항상 2차원 이미지는 두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뼈의 두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수술 전에 실제 열어보는 작업 그거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3D 엑스레이가 필수적이고요. 네, 네. 네. 3D 엑스레이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즉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에요. 아, 네. 어떤 그렇군요. 엑스레이 시스템을 쓰면은 정확하지 않고요. 네. 어떤 엑스레이를 쓰면은 정확해요. 아주 정확하고 네. 뼈 그것도 두께도 나오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네. 시술하시는 분들은 금방 느끼시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엑스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에 의해서 뭐 자리 잡는 것도 나올 테고 다 준비가 될 테니까. 네. 기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너무 궁금한 거 있었어요. 이게 엑스레이 찍으러 들어가고요. 간호사분들이요. 자, 이렇게 이 이를 이렇게 대고 앞이반을 대고 이제 자 윙하고 돌아갈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나가요. 그럼 이게 방사능이 이게 안 좋은데 나는 다 이걸 쏘고 있는 건가? 노출된 것 같아서. 네, 노출된 건가? 그래서 왜 이분들은 나가고 나는 이게 여기에 노출되어 있을지 궁금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매일매일 노출되면은 몸에 해롭습니다. 아. 매일매일. 그런데 하루에도 한 10번씩 찍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그게 해로운 거고요. 네. 아, 무슨 요- 말이에요. 저희는 환자분들이야 괜찮아요? 어쩌다 한 번 온 거지만 아. 네, 그분들은 매일도 수차례 환자분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엑스레이 이렇게 찍을 때 제가 호흡을 멈추고 있어야 될지 숨을 쉬어야 될지 그거를 늘상 숨을 쉴까 말까 고민했는데 숨을 쉬는 게 좋아요, 안 쉬는 게 좋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혀를 입천장에 대고 네. 숨을 잠깐 쉬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셔도 되는 거군요. 그 정도의 다행입니다.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고요. 네. 3D 엑스레이가 이제 일반 엑스레이에 비해 레디에이션이 좀 더 많기는 한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센서로 찍기 때문에 네. 센서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아날로그 엑스레이에 비해서 현저하게 레디에이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아하. 그리고 센서의 기술력이 결국은 3D 엑스레이의 퀄리티를 좌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정말 좋은 것 같은 경우는 레디에이션이 현저히 적어요. 오. 다른 거에 비교해서 뭐 5분의 1, 뭐 10분의 1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기초적인 것은 3D 엑스레이로 정확하게 먼저 이제 그 내부 사정이 네. 이제 속사정. 내부의 모든 것을 파악한 이후에는 그다음에 이제 시술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시술에서는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통증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붓기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술이다. 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또 다른 장점이라든지 차이점. 또 이렇게 차이점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신다면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네. 잘못된 경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잘못되는 경우. 예,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네. 위치가 잘못되는 경우. 네. 우선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위치가 잘못되는 네, 경우요.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항상 약 2mm의 뼈가 있어야 돼요. 2mm 정도의. 아. 그래야 그 임플란트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네. 아하. 또 오랜 동안 뼈와 융합되는 기회를 줘요. 네.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중요한 게 각도, 각도. 네, 그건 뭐 이해가 될 법하네요. 네. 위치 그리고 반대편 치아와 어떻게 닿는지. 아. 쉽게 말씀드리면 볼펜을 세워놨는데 네. 자 볼펜을 세워놨는데 위에서 누르면은 볼펜은 잘 안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각도가 약간이라도 비뚤어져서
옆에서 살짝 들어가면 건들면 약해지는 거죠. 금방 넘어집니다. 네,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 정확한 위치.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각도를 각도. 맞춰 심어야지만 이게 오래 가고 이상이 없는데 그럼요. 약간의 각도만 삐뚤어져도 정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뭐 빨리 불편함을 느끼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한테 가끔 오시는 분은 환자분들 중에서 네. 5, 6년 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플란트가 흔들리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 위에 보철물, 즉 크라운 파트, 이 네네. 치아에 해당되는 파트의 가운데에 임플란트 픽스처가 네. 네.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중가운데 있어야지 힘을 받죠. 거기로부터 좀 뒤로 갔다든지 좀 앞으로 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게 1, 2년 이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 5, 6년 긴 시간 동안 밸런스되지 않은 힘, 균형되지 않은 힘을 받았을 경우 네. 오랜 동안 나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각도가 뒤틀린 거군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다 이 크라운을 제거하고 다시 이렇게 나사를 심고 처음부터 공사를 다시 해야 해요? 아니면 정말 운이 좋으면은 네. 그 나사를 빼낼 수 있고요. 예? 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단단히 박힌 건데. 네, 나사가 안에서 부러져 버리면은 정말 빼내기 힘들어요. 그건 어쩜 뭐 좋아요. 대공사일 거예요, 네, 정말. 그래서 거의 2개 시도하면 하나 정도밖에 성공을 못하는 네, 확률은 수준으로 50% 확률밖에 안 나오는 그런 그러면요, 위험하네요. 이 임플란트가 영구적이지는 않나요? 아니면 10년,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사용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등, 뭐 5년 후에 또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세상의 속설이죠. 등. 예.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마치고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네. 이거는 제2의 자연치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관리를 잘하면 오래 가고요. 아하. 평생 쓸 수도 있고 예, 관리가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면 일찍 빠집니다. 자연치도 관리가 안 되면 일찍 빠지죠. 뭐 관리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짧으면 안 되죠.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이 네. 관리가 철저히 시키는 대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 경제적이죠, 오히려. 그럼 그 주요 관리 중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주기적인 클리닝이 있고요. 클리닝과 그 다음에 치아의 높이를 조절하고 또 반대편 치아와의 교합들, 네. 옆에 치아와의 관계, 아래 위의 치아의 관계 이거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사람 사는 거랑 똑같네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중요하듯이. 네, 근데 치아관계. 그거는 우리가 이거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뭐 양치질이라든지 치실을 이용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또 주기적으로 가서 전문가한테 어차피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심을 때 잘 심어줘야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주기적인 관리 이것만 잘 해주시면은 제2의 영구치다.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오. 뭐 6개월 정도가 좋을까요? 보통 처음에는 4개월 정도 자주 오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6개월 정도로 늘리기도 이제 합니다. 자리 잡은 이후에는 조금 네, 텀을 그렇습니다. 늘려도 되겠지만은 아무튼 주의를 기울이고 네.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네. 이렇게 말씀 해주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이 디지털 임플란트가 어떤 분들에게 참 적합하고 권유적이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에보다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요. 네. 왜냐하면은 더 좋은 각도, 더 좋은 위치를 잡아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수술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 미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컴퓨터도 오차를 만들어내요. 네, 오차는 있는 법이죠. 네. 그리고 컴퓨터에서 만든 그러한 시술 기법을 실제 이제 수술용 서지컬 가이드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걸 만들면서 거기에 또 오차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오차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네. 실제 시술을 하기 전에 수술 시에 이용하는 서지컬 가이드에 오차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꼭 중요해요. 아하.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확하다고 믿고 하는데 네. 그 믿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의사 선생님도 꼼꼼하셔야 되네요. 그럼요. 의사 선생님의 판단력이 아주 중요한 당연히 요소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네. 전신 질환을 앓고 계신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커질수록 더 후유증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음흠. 그런 분들에게 더욱더 적합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쨌든 이제 정확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좀 더 많은 좋은 결과물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겠군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셀카 같은 거 찍을 때도 각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각도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다르거든요. 네, 오늘의 네. 화두는 각도였습니다. 각도였어요. 아주. 자, 오늘 비 오는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요.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음 달에 다시 뵙는 걸로 그렇게 네. 할게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네. 오실 거고 비 올 때는 빨간 장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돌아올게요. 안치환이 부릅니다. 내가 만일